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셔요? 전기! 그래, 뭐, 원전 했었고요. 예, 더 커브, 그래, 그래. 그런 단어가 중요해. 그래서 어디가 잘난 체 할 수 있거든. 야, 네가 더 커브 알아, 임마? 이러면서. 전기에 모자란다고? 이런 더 커브도 모르는 게 확 보내버릴 수 있거든, 그렇게. 그런 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전기가 모자란다 그러면, 야, 너 더 커브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분명 알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 기자들이 안 쓰는데. 자, 오늘은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후변화와 나무. 예,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교육할 때 중요할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난 거 아십니까? 예, 7월 5일 날 났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탔대요. 뭐 16만 1356 제곱킬로미터가 탔대요. 이게 얼마큼이냐? 우리나라 한반도 북한하고 남한 합친 거의 73%예요. 즉 우리나라 다 타고 북한도 반 정도 탔다고요. 그만큼의 나무가 없어졌어요.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없어졌죠.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7월 10일 날 서울에 약 2배가 타버렸어요. 그리스에. 처참하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건 좀 웃긴 게요. 7월 4일 날 났는데 아직도 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에 3.3배가 탔어요. 이거 보십시오. 지옥 같죠? 그죠? 그리고 캐나다에 산불이 났어요. 7월 20일부터. 이건 서울에 6배가 탔어요, 이번에. 그리고요, 이탈리아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8월 11일 날 서울에 2배 가까이 탔고요. 그리고 터키 산불이 나서 서울에 약 3배 가까이 다 타버렸어요, 숲이. 이게 최근 한 달간 세계에서 난 불들입니다, 큰 것들. 엄청나게 탔죠. 우리나라만한 숲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특별히 터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전국 토의 5분의 1 산불 피해를 입었어요, 터키가. 그래서 뭐 터키의 지금 어떤 정부는 이거는 터키의 뭐 반정부 세력이 방어했다, 다 개뻥입니다. 산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 그랬잖아요. 이거 조선인이 막 우물에 독 타서 우리나라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지중해거든요. 이게 지중해. 요게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예요. 이거 보십시오. 오히려 터키는 불이 좀 덜 났죠. 예.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 뭐 우크라이나 무슨 그런 크라이나 같은 땅들. 그런 땅들이 지금 엄청나게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왜?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여기 특히 지중해 주변에가 고온 다습했거든요. 다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온만 남아요. 그래서 조금만 불씨만 붙어도 막 자연 발화되기도 하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다 타버려요, 그냥. 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와중에 갑자기 터키에서요, 우리나라에게 감사 축전을 보냈어요. 예, 한국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생명의 원천인 살렘 터키와 세계 여러 곳에서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터키에서 우리가 고맙대요. 왜요? 갑자기 왜 요거 보셨어요, 혹시? 예, 저는 이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되게 나쁜 놈 취급합니다. 왜냐? 이런 거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랑 터키전 붙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죠. 4강 갔어요. 근데 끝나고 터키 선수들이 막 울었잖아요. 운 이유가 뭐냐면요. 터키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서 자기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져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터키보다 못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터키 선수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그걸 알고 미안하다고 막 안아주고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터키 산불과 함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트위터를 썼거든요. 그러자 김연경 팬클럽과 우리나라 배구 팬클럽들 중심으로 터키의 묘목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보십시오. 8월 5일부터 8일까지 약 4일간 9만 구를 우리나라에서 기부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한국인입니다. 저도 이거 보냈거든요. 5구로 보내는데 7,000원이에요. 안 비싸잖아요. 터키 워낙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터키에다가 묘목을 기부했대요. 근데 그게 이 4일간 약 9만 구가 왔는데요. 그 관계자가 한번 세봤대요. 그러니까 비공식 기록이에요, 이거는. 90% 이상이 한국인.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30, 40%가 김연경이래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김연경 이름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나무에 대해서. 왜냐? 우리나라 나무 심기 정말 잘하거든요. 지금은 식목일이 쉬는 날 아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쉬는 날이어서 저도 가서 뭐라도 하나 심고 왔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원래.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뭐 전염병 핑계로 뭐 산림청이 벌목을 한다. 뭐 탄소 중립명부로 벌목을 한다. 자, 탄소 중립으로 위해서 벌목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울창한 산림 없애 계획 묘목 숫자체는 황당한 탄소 중립. 왜 이렇게 신문이 나요? 우리나라 왜 이럴까요?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벌목을 한다고? 팩트 체크합니다, 이거. 실제 지금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볼게요. 먼저요. 제가 가지고 온 통계 중에 특별히 코멘트가 없는 거는 2002작년도 임업통계연구에서 갖고 온 겁니다. 공식 자료예요, 작년도. 이게 우리나라 국토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63.4%가 임야예요, 임야. 즉 나무 심겨져 있는 곳. 들판의 숲이든 산의 숲이든 나무 숨겨 63%가. 그리고 농경지가 20% 되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짓고 사는 대지는요. 요거 보세요. 3%밖에 안 돼요. 대지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산림 면적 및 인목 축적이라 있어요. 요게 산림 면적이에요. 산림 면적. 줄었죠, 점점. 산을 개발을 하니까 산값 가서 개발하잖아요. 도로 내잖아요. 산림 면적이 줄었어.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노란경. 인목 축적은 오히려 늘었어요. 인목 축적이 뭐냐? 자, 여러분. 묘목 두 그루가 좋습니까? 아름들이 큰 나무 하나가 좋겠습니까? 아름들이 큰 나무 하나가 좋겠죠. 목재를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늘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또 CO2를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묘목 두 그루보다는 아름들이 나무 하나가 더 낫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인목 축적이라 그래요. 나무 그루수로 세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부피가 얼마큼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인목 축적이라 그래요. 즉 총 나무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산림의 면적은 줄었는데 총 나무 양은 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제 이해해 두시고 1960년도에 구파발입니다. 서울 구파발. 어떻습니까? 보니까 나무 하나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 나무 하나 보이죠? 그렇죠? 나무 하나 있고 그냥 다 잡풀, 잡목 이런 것만 보여요. 실제 우리가 보기에 나무는 이거 딱 하나예요. 이랬고요. 이거 보십시오. 1910년도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조선 임야 분포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푸르스름한 거 있잖아요. 이 푸르스름한 게 나무거든요. 거의 없죠. 이 빨간 건 뭐냐? 빨간 게 벌목한 흔적이에요. 원래 나무 있었는데 없어진 곳. 1910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죠. 왜 이럴까요? 뭐라고요? 10년대, 1910년도. 아직 빼가기 직전이야. 그래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온돌과 목재 문화예요. 이해되십니까? 겨울을 날려면 나무를 다 나무 해와야 돼요, 다. 온돌, 우리나라 온돌의 진심이잖아요? 뜨끈뜨끈하게 떼버리잖아요. 막 살 될 정도로. 그렇게 떼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집을 다 나무로 짓죠. 온돌과 목재 문화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1910년도 이후부터는 또 일제가 다 수탈해 갔어요. 또 6.25를 겪었어요. 전 국토가 나무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6.25 직후에. 그래서 이게 1953년도에 산림 면적 보세요. 뭐 641만 5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때 인목 축적, 즉 나무의 양이에요. 나무의 양이 3,600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현대 2019년 어떻습니까? 산림 면적은 어때요? 대충 630만이죠. 한 1% 줄었어요. 산림 면적은. 거의 같지만 조금 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무 양 보세요. 엄청나게 늘었죠. 약 30배가 늘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전 국토에다 나무를 때리 심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6.25 이후 산림 면적은 변화 없어요. 거의 한 1% 이내 차이. 그러나 나무 양은 약 30배가 증가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이후 산림이 황폐화되자 월드뱅크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모든 나라에다 월드뱅크에서 야 묘목 심어라 지급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 삥땅 쳐요. 아니 나무 대충 심어놓고 관리 안 해요. 그리고 묘목 생착률이라는 게 생착률. 하나 묘목을 10개 심었을 때 몇 개가 살아남는가. 이게 한 20% 이하였어요 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나라 월드뱅크에서 묘목 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결론은 잘했거든요 되게.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다른 분들도. 삥땅? 빼지 않았을까? 세모. 그 자금으로 시멘트와 석탄 산업에 투자했어요. 삥땅 같죠? 근데 월드뱅크가 맞아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6.25 끝났어요. 우리나라 다 온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집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다 나무 베어와서 집 짓고 온돌 불 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드뱅크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아무리 심어봤자 필요 없다. 다 베간다. 안 된다. 대신 우리 석탄 아니 온도를 아궁이 연탄 보일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석탄을 만든 거예요. 그 나무로 집 짓지 말고 벽돌로 집을 지으라고 시멘트를 투자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무 베다가 안 짓고 튼튼한 벽돌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시멘트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그럼 너네는 인정. 삥땅이긴 삥땅인데 말이 되는 삥땅이에요. 그렇죠? 인정했어요. 그리고 1961년도 산림보험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녹화운동, 나무를 심자!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사회 4대악이 밀수, 마약, 깡패, 도벌이었어요. 도벌이 뭐냐면 산에 가서 몰래 나무 베는 거. 즉 마약, 밀수만큼 나쁜 걸로 쳤다고요. 나무 베는 거를. 그만큼 정부에서 나무 심기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60년대는요. 우리나라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단 화전민 아시죠? 멀쩡한 산 불질러서 나무 베어내고 땅 일구어서 농경지를 만드는 거. 좋은 거 같죠? 하지만 그게 우리 황폐한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화전민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제가 글로는 화전민 이주 정책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화전민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겠죠? 아이 뭐 독재정부인데 제발 내려오세요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내려와 안 내려오면 내가 다 죽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때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을 듣고 내려온 사람들은 뭐 마을에 집도 주고 막 학교도 건립해 그렇게 몇 개는 했대요. 하지만 반수 이상의 화전민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들은 결국 체포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독재정부가 이런 걸 예쁘게 할 리가 없잖아요. 또요.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정했어요. 즉 내무부에는요 경찰과 이장들이 있어요. 내무부 밑에는 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즉 야 나무 심자. 그러면 경찰하고 각 지방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지방 공무원들 산림 녹화 실적을 인사국과에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동사무소의 동장이에요. 동장이면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싶을 거잖아요. 지금은 구청장을 우리가 뽑지만 과거에는 다 승진 개념이었어요. 그럼 동장 했으면 다음에 구청장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의 나무를 이빨 심으면 가능했어요. 많이 막대를 심으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경쟁 지방 간의 교차 검증을 합니다. 즉, 야, 니네 나무 몇 개 심었어? 그러면 막 가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대충 막 땅에다 꼽아만 놓고 100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지역감정 심할 때니까 전라도 공무원과 경상도 공무원 서로 바꿔가면서 나무를 세라 그랬어요. 경상도 공무원이 전라도 가서 세고 전라도 공무원이 경상도 가서 세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무 시들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게 칼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들, 경쟁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평가 인증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잡겠죠. 이거 나뭇잎이 떨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나무 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번호 붙여서 이름표 붙이고 관리인 지정하고 맨날 비료 주고 바람 분다 그러면 가서 끈안고 있고 이렇게 키웠답니다. 나무를. 공무원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나무만 키웠어요. 그 결과 묘목 생착률 100%라는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이 생겨버렸어요. 100%. 이거 보십시오. 당시 세계 평균이 20% 이하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야, 이 뻥치지 마! 그랬어요. 월드뱅크 실사나와 확인했어요. 사실이야. 맞아, 인정. 어떻게 했냐? 나무도요. 원래 야, 니네 내가 100그루 줬어. 심어. 그러면 100그루를 안 줘요. 이동 과정에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110그루를 줘요, 보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10그루를 받자마자 물에 담궈요. 110그루를 받자마자 물에 담궈서 그대로 이동시켜요. 그 이동지에 가서 100그루 심어요. 10개 남은 거 어떻게 하느냐? 저기 몰래 따로 보조밭에 갖다 심어놔요. 10그루는. 근데 100그루 중에 한 그루가 시들시들해. 얘 뽑아버리고 보조밭에는 싱싱한 거 갖다 심은 거예요. 여기는 100그루를 심었는데 100그루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전설이 여기입니다. 포항 영일만 지구. 보세요. 어때요, 지금? 완전히 산이 다 헐벗어서 이게 쭉쭉 다 홍수 때 갈라진 거거든요. 절벽된 거거든요. 홍수 때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었냐? 이게 지금 산림녹화 전이에요. 산림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흙 있는데 몇 개 심었어요. 근데 도저히 흙이 없어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절벽이니까. 바위니까 안 심으면 안 되죠. 어떻게 했냐? 줄을 메고 올라갔어요. 암벽 등반을 해요. 암벽 등반한 다음에 여기 지금 가로줄 무늬 보이세요? 절벽에다가 가로로 고랑을 냈어요. 가로로 다. 약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폭 20-30cm 정도의 고랑을 다 내고 그 고랑 어차피 거기도 바위잖아요. 바위를 다 깨서 비료 갖다 주고 흙 갖다 놓고 즉 절벽에다가 일종의 화분을 만든 거예요. 화단을.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여기다가 막 헬기로 비료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씩 다 심기 시작했어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표창받은 곳이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안 하고 나무 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랬더니 세계에서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예, 2010 작년도 기사예요. 전쟁 후 산림복원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 세계 산림자원 증가율 1위 우리나라. 이렇게 공무원들 나무 심게 만들었으니 저 모든 국민들에게 나무 이랬잖아요. 우리 식목일 쉬는 날이고 나무를 심자. 그리고 저도 삽 들고 막 산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 우리 강산 푸르게 변했어요. 드디어. 자, 그런데 요거 보십시오. 요 분홍색 곡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급률이에요. 목재 자급률. 즉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 토의 약 65%가 다 산이고 거기에 나무 심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현장에 쓰이는 나무들, 우리 교회도 목재 많이 들어갔잖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그 목재 자급률이 20% 이하예요. 목재 자급률이. 그렇죠? 제일 높을 때가 17%였고 제일 낮을 때가 13%. 아니 나무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목재 자급률이 낮을까요? 목재 자급률 20% 이하. 나무는 많아졌지만 쓸만한 나무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업용으로 나무를 쓰려면 강도가 나와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직선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서 본 나무들 중에 꾸불꾸불한 소나무 되게 많죠. 다 그런 걸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요. 나무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1. 자재용으로. 그리고 또 나무가 뭐로 쓰입니까? 자재 말고. 용도. 종이, 그것도 자재에 속해요. 그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땔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공기정화. 이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현재 2020년도 나무 분포예요. 침엽수, 화렵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심겨진 면적은 비슷하죠. 두 개가. 예, 230만, 200만. 그렇죠. 비슷해요.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 축적량.
이게 뭐냐면 나무 사이즈 같은 거, 나무 부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무 양. 화렵수는 2억 6,300만. 근데 요거 보십시오. 침엽수가 4억이에요. 4억. 거의 2배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침엽수가 심겨진 땅, 화렵수가 심겨진 땅 면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침엽수들이 훨씬 2배 이상 더 크게 자라다는 소리예요. 즉 침엽수들이 나무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왜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침엽수 중에서 소나무 해송류는요, 그 단독으로도 2억 8,400만이에요. 우리나라 화렵수보다 훨씬 많아요. 소나무 해송이. 하나의 종류가. 왜 그렇냐? 자,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요 세 종류가 뭐냐면요. 아까 초창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산림녹화운동 때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무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목재로 못 써요. 목재로 못 써요. 오직 땔감밖에 못 써요. 특히 이 리기다 소나무 같은 거 워낙 송진이 많이 나와서 화재 위험도 높고요. 산불이 나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해송과 일반 소나무, 레드파인, 블랙파인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나무가 꾸불꾸불 해가지고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목재로 쓰려면 고자야 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보면요, 보십시오. 그 당시 산림녹화 때 심었던 외래종들이요, 면적 기준으로 현재 42%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토에 42%는 남아있다고요. 이것도 많이 노력해서 없앤 거예요, 지금 다. 옛날에는요, 면적 기준으로 80%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 산림녹화 때 심었던 나무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일단은 다 민둥산이니까 아무거나 때려 심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푸르게 해놨어요. 근데 그 후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축적 기준, 나무 양 기준으로는요, 반 정도가 현재 외래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반 정도는 목재나 이런 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 나무 전체의 반은 오직 땔감밖에 못 쓴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무계획, 무쓸모, 오직 땔감. 요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심어놔. 일단 심어. 뭐 그때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때는 6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금 60년이 지났잖아요. 6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요, 나무가 땔감과 이런 자재와 외에 얼마큼 CO2를 흡수하는가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주요 수종별 연간 CO2 흡수량. 이건 산림과학원 자료입니다. 중부지방 소나무. 이게 임령이 나이예요. 나이. 20년 때까지 요만큼 밖에 못하다가 25년 때 확 CO2를 많이 흡수하죠, 지금. 그런데 끝에 보세요. 70년 되면 거의 CO2를 흡수하지 못하죠. 즉, 소나무들, 그리고 보세요. 근데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아시죠? 화렵수예요. 얘는요, 70년이 돼도 어느 정도 CO2를 다 흡수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소나무 침엽수들이에요, 다 이거. 침엽수는요, 한 3, 40년 지나면 CO2 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은요, 지금 아까 남아있는 나무들 있죠. 대부분 다 60년대에 심었거든요. 현재 다 60년 이상 된 거예요. 즉, 여기 CO2를 거의 CO2 흡수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들이에요. 현재 있는 나무들은. 그런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얘네들 보세요. 이 화렵수들은요, 끝까지 약 70년이 돼도 CO2 흡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제 좀 계획이 보이시죠? 얘네들을 없애야 돼요. 적정 비율로 얘네들을 없애고 얘네들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산림이 우리 나무들을 자재로도 쓰고 땔감으로도 쓰고 그리고 또 CO2를 흡수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2007년도 기사예요. 소나무도 신토부리 외래종 추방합시다. 충남 지역에서 한 거예요. 뭐 리기다 아까 말씀드린 리기다 소나무 이런 걸 다 퇴출하고 국산 소종으로 교체하겠다. 왜냐? 병충해 심하고 꼬불꼬불하고 송진 많아서 땔감으로 밖에서 못 쓰니까. 땔감도 끄름 생겨가지고 고기 거먹을 때도 못 써요 또. 진짜 보일러밖에 못 써요 또. 그런 나무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바꾸겠다고 2007년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이제 소나무 수목 한계선입니다. 현재 202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 끝에 뭐 목포 땅끝마을 빼놓고는 전 국토에 다 심을 수 있어요. 소나무. 왜냐? 여러분, 소나무는요, 원래 냉대 지방에 사는 나무예요. 혹시 훈아, 타이가 기억나? 타이거 말고, 어흥 말고 타이가. 오, 맞아. 타이가가 뭐냐면 시베리아처럼 완전 남극 말고 추운 지방에 삐죽 살아나는 침엽수림을 타이가라 그래요. 예, 냉대 지방에 거기서 살고 있는 침엽수들, 그 숲을 타이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온대 지방이거든요. 근데도 우리 전체 나무의 반 이상의 소나무예요. 현재도 온대 지방에 있는 거의 유일한 타이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다 강제로. 이승만 박정희 때.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이승만 박정희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지만 그때 그것만큼은 나름 잘했어요. 일대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2060년이 되면 남한에서는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소나무가 살 수 있고 이제 소나무가 못 살아요. 왜냐? 더워져서. 화력수를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2090년대가 되면 북한도 저기 백두산 근처 빼놓고는 소나무가 못 살아요. 급해요. 이제 우리나라. 급해. 그래서 이거 앞으로 40년이잖아요. 40년이니까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왜냐? 나무들은요, 한 30년 지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써먹을 수 있거든요. 목재로 쓰든 이산화탄소 흡수로 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무들을 빨리빨리 베어내고 화력수들을 심어놔야 돼요. 지금. 예, 외래종 침엽수는 임령 증가에 따라 탄소 흡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까 보셨죠? 얘네들 소나무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탄소를 흡수하지 못해요, 잘. 그런데 조림 화력수는 계속 오래 지속됩니다. 조림이라는 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숲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07년도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화력수를 심고 있어요. 화력수를.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산림유질 국회 토론 자료집이에요. 올해 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산림 탄소 가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숲에서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게 쭉 떨어져요, 지금. 현재 여기서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 차익을 보면요. 2030년도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숲을 가만히 놔두면 2030년도에는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그 가치가 약 7조 원이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앞으로 30년 지나서 2050년도 우리가 숲을 가만히 놔두면 그 탄소 흡수한 효율이 떨어져서 그 비용만 약 30조라고요. 그만큼 숲을 빨리 가꿔야 돼요. 숲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산림 순환 경영이라는 걸 합니다. 산림 순환 경영. 이게 뭐냐? 쓸모있고 탄소 흡수율 좋은 나무를 지속 가능하도록 심고 가꾸고 배고입니다. 이걸 같이 해야 돼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솎아준다 그러죠, 우리. 솎아주는 나무도요. 숲에서 보면은 나무들끼리 경쟁을 해요. 더 커야 햇빛을 많이 흡수하고 그러니까. 나무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솎아주기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게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에요. 그냥 심어놓는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고 가꾸고 적절히 배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고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느냐. 과학적으로 나무의 어떤 이 산림의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어수룩한 환경단체들이 많아요.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무 베면 안 돼. 나무 베면 큰일 나. 왜 환경 오염 하잖아. 분리수거 해야 돼. 맞아요.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 좋은데 아니 나무 베면 안 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안 좋은 나무는 빨리빨리 베야 돼요. 농부들은 다 알거든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솎아줘야 되고 가지치기 해줘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설픈 감정주의적 환경보호자들 그들의 문제예요. 또 거기에 같이 놀아나는 기레기 새끼들 걔네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산림 순환 경영이 바로 이겁니다. 나무 쓸모있는 탄소 흡수율 쓸모있고 나무를 뭐 했습니까? 예,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단열이 안 돼요. 그리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나무를 집을 지어 놓으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나무로 집을 짓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좀 더워지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어디서 나느냐? 이걸로 하자고요. 이걸로. 그래서 약 30에서 50년 주기로 심고 가꾸고 베고, 이거를 산림순환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요, 몇 년 전부터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 나무 의사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유망한 직종이에요. 왜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사나 공무원 유망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좀 되게 유망하잖아요. 또 요즘에는 수의사 되게 유망하죠. 여러분이 성장했을 땐 나무 의사도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림보호원, 산림보호기술자, 산림기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진출할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예, 산림순환 경영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빨간 곡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무들이 흡수할 탄소량이에요. 쭉 줄어들죠. 그렇죠? 무섭게 줄어들죠. 그런데 산림순환 경영을 하면 줄어들다가 약 30년 후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숲 관련된 거는요, 최소 30년을 두고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 환경보호론자들이 자꾸 나무 베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나쁜 나무는 빨리 베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누가 막 나무 왜 베냐, 니네들 이상하다, 지난주엔 더 커브 있었죠. 뭘 기억하면 되느냐? 야, 니네 산림순환 경영 알아? 한마디면 됩니다. 알 리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거 이제 막 국회에서 토론하고 그런 건데 몰라요. 그러면 이 산림순환 경영도 모르는 게 하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나무가 뭐 반 이상이 이렇게 이상만 떼시면 나쁜 나무고, 그 나쁜 나무들이 지금 이산화탄소 잘 흡수 못하고 목재로도 못 쓰고 그냥 땔감이고 병충해 많고, 이런 나무들을 없애고 앞으로 30년 후를 위해서 좋은 나무들을, 쓸모있는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자. 그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